예. 전술핵 재배치.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쪽 저쪽 가서 지금 전술핵 재배치 할 수 있다, 할 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정부 내 협의가 된 겁니까? 네, 협의되지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장관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모든 가능한 옵션들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요. 정부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 내 협의된 거 아닌데 국방장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전술핵 재배치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방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의원들의 무서운 질의를 받다 보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고요. 국방부 장관은 저의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답변은 정부 내에서 논의된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바로 공식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정신없는 분 아니잖아요. 뭔가 숨은 뜻, 복선, 뭐가 있을 겁니다. 그 네. 뜻이 뭔지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정신 나가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국회의원을 꽤 했던 저도 국회 나오면 정신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공적으로는 정신 나가면 안 되시죠. 예.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 조용히 하세요. 제가 제 질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런데 비중을 두어서 고려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라고 해갖고 2006년도 MCM, SCM 때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으로 그 핵우산 얘기를 꺼냈는데 미국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저희들이 쭉 판단할 때는 틀림없이 구구절 이전에는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ICBM도 되고 내가 출발할 때도 IRBM도 하고 핵 같은 것이 되는데 정례적인 그 전략 자산을 좀 배치하든가 아니면은 우리 의원 일부와 언론 일부에서는 전술핵 배치 같은 것도 요구하는데 이렇게 강하니 정기적, 정례적 확산 억제 자산을 좀 전개를 한반도 해역에다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든다면 항모 전단이라든지 핵 잠수함이라든지 또는 그 비완비라든가 B-52 폭격기라든가 것이 등등을 제가 부산항이나 진해항이나 제주항 같은 데는 우리가 포트 비지트 할 때 요금도 안 물고 같은 공동 그 해군 항모니까 서비스를 잘 할 테니 계속 좀 들리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 정례적 전략 자산을 강화하는 그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인용을 했는데 주미 대사관실에서 그 한국 특파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략 핵 얘기도 나왔다. 이 보도가 마치 전략 핵 요구를 한 것 같이 돼서 정정하고 수정을 시켰는데도 좀 확대 해석된 것으로 그래서 그 모양이 됐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이제 앞으로 북한 핵이 완성 힘이 뭐 상당 부분 완성됐다고 보는데 예. 이게 ICBM 타체까지 완성이 돼서 실전 배치가 된다면 예. 뭐 당장 이제 금년 말이든 내년 말이든 된다면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국내에서도 강력하게 제기될 텐데 당연히 장관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들이나 언론에서도 대단히 강한 요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한미 간의 그 비핵화 문제라든지 국제 관계라든지 또한 그 대북 문제에 있어서
깊이 검토해 나갈 사안이고 그 정책을 바꾸려고 하면은 국회에도 설명을 자세히 해서 그렇게 할 단계를 거쳐야만 공론화가 되고 그런 단계를 거쳐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제 앞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장관님 미국 갔다 오셔서 한미동맹 여러 가지를 이제 잘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듯이 한미동맹에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을 한편에서 굉장히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질문에서 한미동맹에 무슨 이견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없습니다 말이야. 청와대에서도 발표했죠. 없는 걸로 말이지. 그러나 이제 그런 발표 가지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트위터 SNS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를 집중하고 있고 저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 금방 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말이야. 근데 솔직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8월 30일자에는 이제 물론 미국 얘기를 했지만은 대화는 해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한국을 겨냥해서 한 얘기만은 아니고 미국도 과거에 그랬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 핵실험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5가지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이제 물론 미국이 지금 상당히 경제 제재를 강화할 말이지. 북한과 사업을 하는 어떤 나라와도 거래를 중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한 그 경제 제재를 가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근데 그 전에 나온 얘기가 보면은 분명히 우리 한국을 겨냥해서 이게 대화의 어떤 이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 가서 쭉 여러 전문가들하고도 다 만나고 왔으면 우리가 대화가 어떤 거고 말이죠. 우리의 대화는 왜 필요한 거고 말이죠. 실제로 대화의 필요성은 미국 내에서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 CSIS가 들어가서 예. 보면 대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갔다 왔으면 우리의 입장 말이지. 우리는 왜 대화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대화의 목적은 뭐고 이것은 왜 이 국제사회의 이 제재 국면에서 배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충분히 되면 그런 게 실릴 리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하고 와서도 그런 어떤 트위터가 나오면 전 세계가 보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 한미의 관계에 이게 정상 간에도 무슨 의견이 있고 다른 엇박자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대북 제재에서 가장 중요한 공조를 해야 될 제재 국면에서도 공조해야 되고 또 대화를 할 때도 공조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미 의견차가 나오고 있다 하고 볼 수밖에 없으니 정부의 노력. 네, 그 대화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SIS 그 연구원 또 그 전략연구 소장하고도 4명 그 핵심 그 박사들하고 제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빅터 차라고 한국 대사로 온다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마스터 안보보좌관하고도 대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최빈국에서 경제발전을 금년이나 내년에 3만 불 올라가서 선진국 반열에 들고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달한 나라는 미국의 동맹가치로서 최상과 최선의 모범적 사례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화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공유를 하는 면이 많다. 북한은 통일을 앞둔 그런 같은 민족이고 만주나 시베리아로 더 나가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하고 하는 데에는 궁극적으로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평화통일이라든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전파시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먼 장면을 내다보고 끊임없이 대화는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모든 그 공직자나 연구원들이 그 의견에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설득을 시키니까 다 이해를 하고 동조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정신없는 분 아니잖아요. 뭔가 숨은 뜻, 복선, 뭐가 있을 겁니다. 그 네. 뜻이 뭔지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정신 나가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국회의원을 꽤 했던 저도 국회 나오면 정신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공적으로는 정신 나가면 안 되시죠? 예.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 조용히 하세요. 제가 제 질문이지 제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런데 비중을 두어서 고려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예. 전술핵 재배치.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쪽 저쪽 가서 지금 전술핵 재배치 할 수 있다. 할 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정부 내 협의가 된 겁니까? 네, 협의되지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장관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모든 가능한 옵션들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요. 정부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 협의된 거 아닌데 국방장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전술핵 재배치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방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의원들의 무서운 질의를 받다 보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으로는 정신 나가면 안 되시죠? 예.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 조용히 하세요. 제가 제 질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런데 비중을 두어서 고려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라고 해갖고 2007년도 2006년도 MCM, SCM 때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으로 그 핵우산 얘기를 꺼냈는데 미국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저희들이 쭉 판단할 때는 틀림없이 구구절 이전에는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ICBM도 되고 내가 출발할 때도 IRBM도 하고 핵 같은 것이 되는데 정례적인 그 전략 자산을 좀 배치하든가 아니면은 그 우리 의원 일부와 언론 일부에서는 전술핵 배치 같은 것도 요구하는데 이렇게 강하니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고요. 국방부 장관은 저의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답변은 정부 내에서 논의된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바로 공식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정신없는 분 아니잖아요. 뭔가 숨은 뜻, 복선 뭐가 있을 겁니다. 그 네. 뜻이 뭔지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정신 나가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국회의원을 꽤 했던 저도 국회 나오면 정신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정기적, 정례적 확산 억제 자산을 좀 전개를 한반도 해역에다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든다면 항모 전단이라든지 핵 잠수함이라든지 또는 그 비완비라든가 B-52 폭격기라든가 것이 등등을 제가 부산항이나 진해항이나 제주항 같은 데는 우리가 포트 비지트 할 때 요금도 안 물고 같은 공동 그 해군 항구니까 서비스를 잘 할 테니 계속 좀 들리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 정례적 전략 자산을 강화하는 그 차원에서 그런